제주 4.3 당시 집단 학살된 뒤 행방불명됐던 희생자 3명의 유해가 유전자로 신원이 확인돼 70여 년 만에 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다른 지방 형무소에서 학살된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 작업도 시작돼 오랜 세월 이름을 찾지 못한 유족들의 안타까움을 달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조그만 상자를 들고 들어옵니다. 4.3 당시인 1949년 제주 공항에서 학살된 희생자 3명의 유해가 담긴 봉화람입니다. 70여 년 만에 돌아온 가족들에게 이름표를 붙여드리는 유족들. 영원히 볼 수 없을 줄만 알았던 아버지 앞에서 이제 노인이 된 딸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에 가 있으라고 일주일 있으면 오겠다고 했는데 이제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한테도 감사해요. 이제라도 찾았으니까. 70년이 지난 지금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보려고 한이 목이 메여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꿈에 그리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의 유해는 지난 2008년 제주 공항 남북 활주로 인근에서 발굴됐습니다. 10여 년 동안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다 지난해 체결한 유가족 279명의 유전자와 대조한 끝에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지역에서 발굴된 4.3 희생자 유해 411구 가운데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전 골령골 학살터와 광주 형무소에서 안매장된 수영인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도 진행됩니다. 돌아가신 영년들이 도와주시길 기대할 뿐입니다. 다만 꽤 좋은 시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유해도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찾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면 제주도는 최대한 많은 유가족들이 체열하면 신원 확인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유가족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1,400여 세대의 아파트와 함께 이 대형 음악당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주 최초의 전문 콘서트홀인 음악당이 오는 4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형 문화시설인 음악당을 누가 어떻게 운영비를 부담하고 운영할지 등에 관한 이 세부 계획은 공개되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핵심은 아파트 건설과 음악당 건립입니다. 사업자는 1,4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 수익을 얻고 대신에 다양한 공원 시설을 지어 제주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첫 관문인 토지 보상은 지난달 모두 끝났고 현재는 공원 시설의 핵심인 대형 음악당 건립을 위한 설계가 막바지 단계입니다. 제주 최초의 전문 콘서트홀인 음악당은 1,300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600석 규모의 소공연장으로 지어집니다. 예상 공사비만 500억 원. 오는 4월 착공해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비만 연간 수십억 원이 예상되지만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운영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비공개로 추진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대형 문화시설은 당연히 도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도민들이 이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작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지역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과와 공원목직과 문화예술과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석해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이미 조달청 입찰을 통해 다음 달까지 음악당을 포함한 공원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감리할 업체를 선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내일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했던 3.1운동 104주년입니다. 제주도 보훈청이 추정하는 독립운동가는 대략 500여 명인데요.
하지만 제주에는 여전히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항일 운동가들이 3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절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시민들. 일제시대 한 종교단체 독립운동가들의 서훈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무극대도로 불렸던 이 종교단체 교인 23명은 징병 거부와 독립을 주장하다 기소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조선 총독부가 유사 종교로 조작했고 이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민족종교 독립운동을 사이비 종교인으로 바라보는 일부의 시선을 바로잡아야 하며 독립운동 서훈심사에 사이비 종교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심사에 임해야 한다. 올해 80살인 오계숙 씨. 그의 아버지는 지난 1931년 제주 공립농업학교에 일본인 교장 관사를 습격했던 오화국 선생입니다. 그는 18살에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동안 옥고를 치렀지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3을 피해 일본으로 넘어간 뒤 행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이 서훈을 꼭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인생도 정말 뭔가 보람이 있었다는 거를 알게 해주고 싶고. 제주도 보훈청에서 추정하는 제주 지역 독립운동가는 대략 500여 명. 이 중 독립운동 서훈을 받은 경우는 201명으로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주에는 항일운동 기록을 연구할 전문기관도 없고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예산도 마련되지 않아 올해도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씁쓸한 3.1절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약물 의심 상태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2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오늘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버스와 화물차는 물론 추격 중인 경찰 순찰차까지 모두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주를 막기 위해 굴착기까지 동원해 여성을 체포했는데 국과수에 약물 관련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해고노동자 고용위기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체가 구성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주도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민주노총 제주본부로 구성된 노정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공공분야 채용 지원과 직업교육, 심리상담 등을 통해 노동자 56명이 신속히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센터의 전담자를 지정하고 도내 환경분야 사업체의 구인 수요도 조사해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오늘 제주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건설 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은 불법 비리 건설사는 놔둔 채 건설 노조에게만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건설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정원의 도내 진보 인사 체포와 구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안탄압 저지와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개인정보 유출을 자행하며 간첩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공안몰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가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농업인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전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와 제주도는 국민의 생명과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본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일본 영사관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말 제주도 총 인구가 69만 9,700여 명으로
재작년보다 0.3%인 2,200여 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67만 8,100여 명으로 재작년보다 0.2% 늘었고 외국인은 2만 1,500여 명으로 4.2%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50대의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고 읍면동별로는 아라동과 중문동의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